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걸까요? 혹시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지쳐버린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은 아니었나요? 첫 번째,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는 마음이 당신을 가장 먼저 지치게 만든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양보해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쉬운 티를 내면 안 되고, 누군가 힘들어하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누군가 부탁하면 웬만하면 들어주고, 분위기가 어색해질까 봐 먼저 웃고, 상대가 서운해할까 봐 내 마음은 뒤로 미룹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었는데 정작 나 자신에게는 가장 나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피곤한데도 약속을 잡고, 하기 싫은 부탁인데도 거절하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아도 관계가 깨질까 봐 참고, 나를 쉽게 대하는 사람에게도 괜찮은 척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계속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작은 일 하나에 갑자기 무너집니다. 평소 같으면 웃으며 넘겼을 말 한마디가 너무 아프게 들리고, 사소한 부탁 하나에도 화가 납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을 보며 말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하지? 왜 이렇게 사람에게 지쳤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지만 당신이 예민해진 것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참았기 때문에 지친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나를 무시하면서 타인을 우선했기 때문에 마음이 더는 버티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는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나를 희생시키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삶을 계속 깎아내리고 있다면 그것은 선함이 아니라 자기 소모입니다. 당신은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차가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내가 나를 잃지 않는다면 그것은 충분히 괜찮은 선택입니다. 두 번째,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배신하게 된다. 거절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안 되라는 말 한마디를 하기까지 마음속에서는 수십 가지 생각이 지나갑니다. 상대가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나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번만 도와주면 되지 않을까? 내가 조금 힘들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할게. 이번에는 괜찮아. 내가 어떻게든 맞출게. 그런데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부탁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배웁니다. 누구에게 부탁하면 들어주는지, 누구에게 부탁하면 미안해할 필요가 없는지, 누구에게는 쉽게 기대도 되는지를 말입니다. 한 번 들어준 부탁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됩니다. 처음에는 도움을 요청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당연하다는 듯 부탁합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한 번도 선을 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절하지 않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아무에게나 내어주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물론 모든 부탁을 거절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을 돕는 일도 필요하고, 누군가에게 기꺼이 힘이 되어주는 순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 내가 무너질 정도로 도와주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거절은 관계를 깨뜨리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가능한 사람인지 알려주는 말이고, 내 삶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 그건 내가 맡기 힘들어. 내 일정이 있어서 도와주기 어렵다. 미안하지만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없어. 이 정도의 말이면 충분합니다. 길게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를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어렵다는 사실은 설명이 아니라 통보해도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거절했을 때 떠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당신 자체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편리함을 좋아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모두에게 이해받으려고 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는 상대를 이해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 그 말을 했는지, 왜 거절했는지, 왜 거리를 두게 되었는지를 끝없이 설명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해주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말을 듣고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마음보다 자기 기분을 먼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아무리 조심스럽게 말해도 결국 서운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계속 이해를 구하려고 하면 당신은 점점 더 작아집니다. 내 선택을 설명하고 내 감정을 증명하고 내 입장을 변호하느라 에너지를 다 쓰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거절했을 때 상대가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연락을 줄였을 때 상대가 섭섭해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예전처럼 맞춰주지 않으면 누군가는 당신이 변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변한 걸까요? 아마 당신은 변한 것이 아니라 이제야 본래의 자신을 조금씩 드러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상대가 원하는 모습만 보여줬다면 이제는 내 감정과 내 기준도 함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오해한다고 해서 매번 바로잡으려 하지 마세요. 오해는 때로 당신을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행동해도 당신을 나쁘게 보고 싶은 사람은 결국 나쁘게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의 해석을 관리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이 할 일은 나의 선택이 부끄럽지 않도록 사는 것이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는 몇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몇 사람 중에는 반드시 나 자신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친절과 희생은 전혀 다른 것이다. 친절한 사람은 상대를 배려합니다. 하지만 희생하는 사람은 상대를 위해 자신을 지웁니다. 친절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어주는 것입니다. 희생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 억지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친절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선택이지만 희생은 시간이 갈수록 마음을 비우게 만드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준 뒤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다면 그것은 친절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도와준 뒤에도 찝찝하고 억울하고 내가 이용당한 것 같고 왜 또 내가 해야 했나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친절이 아니라 희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희생을 미덕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더 참으면 관계가 유지될 것 같고 내가 더 양보하면 싸움이 줄어들 것 같고 내가 더 이해하면 상대도 언젠가는 알아줄 것 같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희생은 상대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매번 먼저 사과하면 상대는 자기 잘못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당신이 매번 먼저 연락하면 상대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매번 맞춰주면 상대는 당신의 취향과 사정을 알 필요가 없어집니다. 관계는 한쪽의 희생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한쪽이 계속 참고 다른 한쪽이 계속 받기만 하는 관계는 언젠가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크게 다치는 사람은 대개 오래 참아온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남지 말라는 말은 차갑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친절을 버리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나를 지우면서까지 친절하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친절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에게나 무한정 나눠주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을 받을 줄 아는 사람에게, 당신의 배려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서로를 존중할 줄 아는 관계 안에서 사용하세요. 5번째, 상대의 기분까지 책임지려 하지 마라. 누군가 서운해하면 우리는 쉽게 불안해집니다. 내가 잘못했나 싶고, 내가 너무 차갑게 말했나 싶고, 내가 조금 더 맞춰줬어야 했나 싶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기분은 상대의 영역입니다. 물론 내가 무례하게 행동했다면 사과해야 합니다. 내가 실수했다면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내 기준을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상대가 기분 나빠했다면 그것까지 전부 내 책임은 아닙니다. 당신이 거절해서 상대가 서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맞춰주지 않아서 상대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예전처럼 늘 연락하지 않아서 상대가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상대가 스스로 다루어야 할 감정입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계속 책임지기 시작하면 당신은 결국 내 감정보다 상대의 표정을 먼저 살피게 됩니다. 말하기 전에 상대가 싫어할지부터 계산하고, 행동하기 전에 상대가 섭섭해할지부터 생각하고, 내 선택이 아니라 상대의 반응에 맞춰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삶이 너무 피곤해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조심해도 누군가는 서운해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잘해줘도 누군가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당신이 아무리 배려해도 누군가는 자기 기대만큼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상대의 기분을 모두 책임지려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상대가 서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래도 내가 지켜야 할 선이 있다면 지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불편함을 견딜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6번째, 불편한 순간을 피하지 마라.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는 사람은 불편한 순간을 몹시 싫어합니다. 거절하는 순간, 반대 의견을 말하는 순간, 서운함을 표현하는 순간, 관계에 거리를 두는 순간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습니다. 그냥 웃습니다. 그냥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 있다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갑자기 연락이 싫어지고, 상대가 하는 모든 말이 거슬리고, 만나기 전부터 피곤해지고, 결국 아무 설명 없이 멀어집니다. 사실 관계를 망치는 것은 갈등 자체가 아닙니다.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는 태도입니다. 불편한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은 조금 상처였어. 나는 그렇게까지는 어렵다. 이 부분은 내 생각이 달라.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말은 관계를 깨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내 존재를 지키기 위한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놀랄 수도 있고 분위기가 잠시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불편함을 지나야 서로의 기준을 알게 되고 진짜 관계인지 아닌지도 드러납니다. 당신이 한번 불편한 말을 했다고 해서 관계가 끝난다면 그 관계는 원래 당신이 계속 참아야만 유지될 수 있었던 관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가 조심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솔직해도 무너지지 않아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이제 불편함을 피하지 마세요. 잠깐의 불편함을 피하려다 오랜 시간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한 번의 솔직함이 때로는 수십 번의 억지 미소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7번째, 관계는 가까움보다 거리 조절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좋은 관계를 떠올릴 때 늘 가까운 관계를 생각합니다. 자주 연락하고 모든 이야기를 나누고 언제든 만날 수 있고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는 관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그렇게 가까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오래가는 관계는 적당한 거리를 아는 관계입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기대가 커집니다. 기대가 커지면
서운함도 커집니다. 내가 상대에게 해준 만큼 상대도 해주길 바라게 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나를 중요하게 생각해 주길 바라게 됩니다. 문제는 사람마다 관계의 온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주 연락해야 친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가끔 연락해도 편안하면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고민을 나누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을 혼자 정리하는 편이 편합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관계는 쉽게 지칩니다. 누군가와 멀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연락이 줄었다고 해서 우정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예전처럼 매일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의 의미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관계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가까워지는 시기가 있고, 각자의 삶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가 있고, 잠시 거리를 둬야 다시 편안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는 사람은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실패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이미 힘든 관계도 붙잡고 이미 끝난 인연도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를 끝까지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관계를 가까이 두고 어떤 관계는 적당히 놓아야 하는지 아는 능력입니다. 가까운 사람은 많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 내가 나답게 있을 수 있는 사람, 내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8번째,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은 당신의 미안함을 건드린다. 이용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당신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대개 당신의 착한 마음, 미안함, 책임감, 배려심을 이용합니다. 너밖에 없어. 이번 한 번만 부탁할게. 내가 안 해주면 내가 너무 곤란해. 너는 이해해줄 줄 알았는데 너는 원래 착하잖아. 이런 말은 겉으로는 부탁처럼 들리지만 때로는 당신을 묶어두는 말이 됩니다. 당신이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을 들게 만들고, 결국 당신 스스로를 죄책감 속에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정말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당신의 사정도 함께 생각합니다. 당신이 어렵다고 말했을 때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고, 당신이 거절했을 때 죄책감을 주지 않습니다. 진짜 관계는 왜 안 해줘가 아니라 너도 힘들지 않아? 라고 묻는 관계입니다. 누군가가 계속 당신의 미안함을 자극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마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계속 설명하고 사과하고 미안해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그 관계를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좋은 사람은 누군가의 죄책감을 먹고 자라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은 당신이 힘들다고 말했을 때 멈출 줄 압니다. 그러니 이제는 누군가의 말보다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태도를 보세요. 당신이 어려울 때도 존중하는지, 당신이 거절했을 때도 관계를 유지하는지, 당신의 시간과 감정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지 말입니다. 말은 누구나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마음은 당신이 선을 그었을 때 드러납니다. 9번째, 떠나는 관계를 붙잡지 마라. 어떤 관계는 아무리 노력해도 멀어집니다. 예전에는 매일 연락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연락을 줄이고,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어지고, 만나자는 말에도 늘 바쁘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고 예전처럼 되돌리기 위해 더 많이 연락하고 더 많이 맞추고 더 많이 애씁니다. 하지만 관계는 혼자 붙잡는다고 유지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다가가고 다른 한 사람은 계속 멀어지는 관계는 결국 지치게 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당신이 아무리 상대를 아껴도 상대가 관계를 유지할 마음이 없다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슬프지만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시절에만 필요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관계는 그때의 나에게만 의미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기 위해
나를 더 작게 만들지 마세요. 나를 더 많이 희생시키지 마세요. 내가 부족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의 시간이 끝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더 이상 나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붙잡혀야만 소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떠나는 관계를 놓아주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더 이상 아무에게나 매달아두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10번째, 좋은 사람이 아니라 기준이 있는 사람이 되어라. 좋은 사람으로 남지 말라는 말은 나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차갑고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무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 때문에 나를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친절하되 나를 소모시키지는 마세요. 누군가를 이해하되 나를 부정하지는 마세요. 누군가를 도와주되 내가 무너질 정도로 내어주지는 마세요. 관계를 소중히 여기되 나를 함부로 대하는 관계까지 붙잡지는 마세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에게 사랑받는 능력이 아닙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한 걸음 물러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불편한 말을 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때로는 오해받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이 변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예전보다 차가워졌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탁하면 다 들어줬는데 왜 이제는 달라졌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들이 아쉬워하는 것은 당신의 변화가 아니라 더 이상 쉽게 이용할 수 없는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답게 살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사람이 되어도 괜찮고, 누군가에게는 단호한 사람이 되어도 괜찮고, 누군가에게는 예전 같지 않은 사람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밤이 되었을 때 혼자 있는 순간에도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 하지 마세요. 대신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되세요. 나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되세요. 내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에서만큼은 나 자신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 되세요.